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장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초자산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이 기초자산이 어떤 실물,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실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주가 지수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금융자산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초자산을 먼저 두고요. 그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실제 최종적인 상품의 가치가 변경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생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상품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해서 파생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파생상품의 기초를 먼저 살펴보면 예전에 실제 미래에 예를 들어서 감자 가격이 걱정되는 농부와 미래의 감자 가격이 걱정되는 과자 회사가 맺었던 계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당시에 그 계약을 포워드인 선도 계약이다라고 했는데, 포워드라는 그 영어 단어 그대로 그 미래에 대한 거를 미리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농부 입장에서는 미래 감자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의 가격으로 확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게 농부 쪽 입장이고, 과자회사 입장은 나중에 과자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를 미래에 사야 되는데 그때 오르면 안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미리 가격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만나서 미래의 시점에 인도되는 제품의 가격을 지금 시점에서 선정한 것이 사실상 파생상품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 그 감자 거래가 없이도 만들게 되면서 금융상품화가 되고, 그 금융상품이 대표적인 투자자산으로 변경된 겁니다. 자, 파생상품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파생상품은 현물에 대한 파생상품과 금융에 대한 파생상품으로 나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현물에 대한 파생상품이 인도하는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현물에 대한 파생상품이고, 금융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 금융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금융상품, 금융 파생인 거고요. 그럼 금융 파생에도 기초 상품과 약간 복잡한 상품으로 나뉩니다. 기초 상품은 되게 유명한 게 선도, 선물, 옵션, 워런트 등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품들이 이제 기초 베이직 상품들이고요. 컴플렉스 상품들은 금리 수합 같은 서로 제공하는 거라든지 구조화 상품처럼 아주 모양이 복잡한 그런 형태들을 이제 복합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모든 파생상품이 동일한 건 아니고요. 파생상품 자체는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어떤 파생된 금융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파생상품을 표준화를 해서 거래를 하도록 만든 게 장내 파생상품입니다. 자, 표준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금은 꼭 99%의 24K 금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래는 무조건 1kg 단위로 해야 되고요. 거래의 그 기간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있고요. 마지막에는 꼭 현물이 거래돼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두 통일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거래 기준에 맞춰서 돈을 넣고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게 장내 거래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거래 상품은 우리나라의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요. 반대로 장외 거래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로서 당사자, 계약 당사자끼리 관계를 맺어서 계약을 하는 파생상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장내 상품에 대해서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내 파생상품의 종류를 보게 되면 통화, 금리, 주식 관련 장내 상품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주식 관련 상품들을 보게 되면 주가지수 선물이라든지 주가지수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금리는 금리 선물이나 금리 옵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쭉 단어를 보시면 선물과 옵션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장내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장내 상품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도 거래, 포워드 거래와 다르게 선물은 퓨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퓨처라고 얘기를 해서 미래의 3개월 후에 거래될 제품을 미리 우리가 설정을 해서 주고받게 하는 금융 상품인 거고요. 그 금융 상품이 한국거래소의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그 선물 거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서 보게 되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이고요. 들어가는 건 되게 쉽게 이제 한국거래소 들어가서 파생상품 들어가서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당연히 그 각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이나 옵션을 거래하려면 기본적인 투자 자격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에 좀 문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기본적인 규제를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지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채권이나 금리, 통화, 그 다음에 커머디티 상품들에 대한 선물이 거래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는 당연히 주가지수 선물입니다.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만드는데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물 투자 화면입니다. 이와 같은 화면에서 선물 투자가 코스피 200의 선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선물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미래에 거래되는 걸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약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선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미래에 코스피 200을 10,000원에 거래하기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지금 결정되어 있는 선물 거래예요. 근데 그 거래의 현재 가치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코스피 200이 15,000원이 된 상황에서 10,000원짜리 선물의 가격하고 지금 코스피 200이 5,000원인 상황에서 10,000원의 거래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라는 거는 그 지금 상황과 미래 상황의 그 가격 차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으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변동성이 만기로 가게 되면 될수록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이해하시기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선물 거래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거래소 가게 되면 선물 관련 교육 자료가 되게 꽤 긴 차시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투자입니다. 자, 그럼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옵션이라는 거는 선물과 다르게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거래될 걸 땡겨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있어서 그걸 거래하는 게 선물이고요. 옵션이라는 거는 미래에 거래될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선물은 미래에 무조건 거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옵션은 미래에 거래될 권리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래를 분리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옵션이에요. 자,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옵션은 코스피 200 옵션하고 개별 주식 옵션, 미국 달러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미국 달러 옵션은 인수도 결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수도 결제라는 게 뭐냐면 실제 그 물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준다라는 게 뭐냐면 미국 달러죠. 그러면은 물건이 뭘까요? 나중에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코스피와 개별 주식은 사실상 시장에서 그 시장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을 돈으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수도 결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현물 거래 같은 거 할 때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감자 선물이다라고 하면 인수도 결제 기준의 감자 선물이면 실제 그 만기 시점에 감자를 사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달러는 여전히 금융 어떤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콜옵션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콜옵션은 뭐냐? 미래에 내가 살 권리를 갖는 거예요. 특정 가격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3개월 후에 살 권리를 갖는 게 콜옵션인데 그럼 그 콜옵션을 산 사람은 그 3개월 후에 5만 원에 살 권리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3개월 후에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원이나 7만 원이 돼도 저는 여전히 5만 원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콜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그거를 7만 원이 되든 8만 원이 되든 사가지고 5만 원에 그 사람한테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콜옵션입니다. 반대로 미래에 5만 원이나 4만 원, 3만 원이 돼버리면 안 쓰면 돼요. 그 콜옵션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미래의 행사 시점의 가격이 있죠. 그 행사 시점의 가격보다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콜옵션의 구매자는 이익을 보게 되고요. 반대로 판매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제로섬 게임인데 아무 이익도 없이 미래에 대한 권리를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의 판매자는 초기 시점에 소정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발급할 때 자 3개월 후에 5만 원에 삼성전자를 한 주 살 수 있는 이 콜옵션은 300원입니다 라고 해서 300원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미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풋옵션도 동일해요. 풋옵션은 반대로 미래에 내가 이 가격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풋옵션의 기본은 예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권 방어 등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무조건 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향후에 이 주식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면 주식을 사고 풋옵션도 사면 돼요. 그러면 3개월 후에 이 주식을 풋옵션에 거래된 가격에 판매하게 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과 옵션에 대한 장내 파생 상품 그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선물 거래, 옵션 거래는 모두 좀 고급 투자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